네, 큐시트웨이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네요. 네, 국회 관련 아이템으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이재명 말로만 협치, 검찰이어 대통령도 비판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이례적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건너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처음 진행하는 자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검찰 조사 이틀 만에 이뤄진 자리인 만큼 관련된 질문이 많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 먼저 이 사법 리스크가 아닌 이 검찰 리스크다라며 이 프레임 전환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하지만 임시국회 열리고 있는 와중에 이 방탄정당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혹시 내려놓을 생각은 없냐 이런 기자의 질문도 나왔는데요. 여긴 다소 애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가정적 질문이라 답을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수용을 하겠지만 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면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아하.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네,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면 다를 수 있다. 뼈가 있는 지금 비유적 표현인 건데, 근데 뭐 이 대표 검찰에 대해서만 지금 날을 세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날서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폭탄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하다 이렇게 각을 세운 건데요. 이 윤 대통령의 말폭탄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 이 최근 안보 관련해서 이제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오던 이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단어는 물론 이 어제는 핵 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 꼬집은 이 윤 대통령 말부터 이 대표 비판까지 이어서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그렇게 된다면은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이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 오신 것처럼 한반도의 자체 핵 보유와 관련된 언급이었죠. 이 대표 이 북한 핵 개발을 포기시킬 명분조차 사라지지 않느냐에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한반도의 자체 핵무장, 그래서도 안 되거니와 이 실현 가능성도 없고 또 이제 한반도 긴장만 격화 고조시키는 일이다 비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선거제도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각을 세웠습니다.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해서 네. 한동안 뜨거웠는데 여기에 대한 맞불 작전인 듯 이재명 대표 대통령직을 4년 중임제로 바꾸자, 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 이런 또 다른 개헌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된 좀 여권 반응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검찰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 카메라 앞에서는 일장연설이냐 이런 식의 또 비판을 바로 좀 맞불로 냈습니다. 네. 이 기본 또 이 개헌과 같은 카드는 이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이 잔꾀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새로울 것 없는 재탕 삼탕 주장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또 이 신년 기자회견을 좀 꼬집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 이제 비판이 이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은 뭐 4년 중임제 얘기도 하고요. 지금 뭐 결선 투표제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걸 좀 많이 오늘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건 민지숙 기자. 네. 뭐 두 사람 직접 만나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네.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자 여러 번 손을 내밀었는데 모두 불발됐잖아요. 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대통령을 이렇게 저격했는데요. 집권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였다. 말로만 협치를 내세우며 정적 죽이기에 골몰한 이중 플레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전해들으니 국민의힘 정진석 위원장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사과나 반성은 일체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대통령과의 면담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네. 지금 보면 윤 대통령의 이 얘기들 뭐 말폭탄이다, 뭐 안보 무능이다 지금 굉장히 지금 세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가. 근데 그러면서 또 만나자고 얘기를 또 했어요. 네네. 이거는 만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싶기도 하고 어떤 생각인 걸까요? 일단 지금 야당 대표는 네. 영수회담을 꼭 고집합니다. 그건 어떤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영수회담이라는 건 어쨌든 대통령으로부터 파트너라고 인정받는 자리거든요. 사진이 딱 찍힙니다. 국민들이 사진을 보면서 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함께 만났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야말로 야당 대표로서 하나의 어떤 정말 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윤 대통령이 파트너로서 인정을 안 하고 있다. 네. 피의자로서 마치 지금 정석 대표 네. 비상대책위원장 얘기처럼 그렇게 지금 취급하는 거 아니냐. 만약 만난 다음에 계속 사법 리스크가 진행이 되면 또 명분이 생겨요. 아니 나를 파트너로서 이렇게 인정해 줬으면서 또 다시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명분과 실리 두 가지 다 회담을 고집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일단 이 영수회담을 해서 같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라는 걸 좀 보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영수회담 거듭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 이 신년 기자회견 1시간 14분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두고 고구마가 된 거 아니냐, 뭐 이재명 다음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강재묵 기자 예. 지금 보면은 뭐 사이다가 김이 빠졌다, 이재명 다음 잃었다 이런 평가를 좀 다시 회복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다음을 잃었다는 비판은 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좀 같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대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직접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벼룩이 눈에 띄기 위해서는 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벼룩이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돼지가 되고 돼지가 소가 되고 송아지가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거다. 유행하는 말로 송아지가 벼룩처럼 튀면 다리 부러진다. 아무도 안 웃어주시는군요. 야당이긴 하지만 최대 다수당의 대표로서 그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가 좀 어렵고 표현도 그렇게 개인일 때 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벼룩 등 동물에 빗댄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 실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다만 이 달라진 상황과 위치에 따른 변화로만 이해해달라며 이재명 다음을 잃었다는 지적에는 일축했습니다. 또 이 어제 본인 지역구 인천을 좀 방문해서 이제 행보를 다닐 때도 네. 이 책임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졌나 보다 이해 부탁드린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오늘도 맥을 같이 하는 답변 보였었습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이 요지가 내가 옛날엔 벼룩이었지만 이제 송아지가 돼서 내가 이 책임감 당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뭐 쉽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건데 그럼 이재명 대표 앞으로도 뭐 사이다다움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아직은 이제 공세로 전환하기에 좀 부족한 시점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뭐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가능하면 좀 말수를 줄이려고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표가 어디 이동하게 되면은 기자들이 많이 이제 따라붙으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을 받아 적은 기자들이 뭐 다른 기자들하고 공유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별명이 한동안 이재명 대표가
점점점 대표였던 시절이 있거든요. 네.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안 해가지고 기자들이 네. 받아칠 게 없어서 이제 점점점만 많이 치게 돼서 네. 그만큼 이제 말수를 좀 줄이고 가능하면 설화를 좀 줄이겠다라는 의도가 1차적으로는 좀 익히고 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또 강경한 발언들로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네. 대비되는 효과 그래서 좀 더 안정감 있는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켰다. 그런 의도가 좀 같이 읽히는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공세로 모두 전환을 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말을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언제 또 이 모두 전환을 할지 모른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 이 무슨 말을 했는지 메시지도 메시지입니다만 이 대표 주변에 과연 이 기자회견장에 누가 올 것이냐 여기에 또 관심이 쏠렸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사실 그제 검찰 소환 때 이 굉장히 뭐 40여 명의 이 의원들이 같이 왔다라고 했지만 최측근이라는 7인회 중에서는 좀 별 모습을 안 보여서 아, 이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오늘 누구 왔어요? 네, 검찰 출두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7인의 멤버 중에는 3명만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들 뭐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나오지 않아서 뭐 네. 이재명계가 좀 분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신년 기자회에도 문진석 의원 빼고는 네. 7인의 멤버 대부분이 나오지 않은 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친명계 분열설에 대해서 한 7인의 소속 의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자신들은 이재명에게 더 잘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외연 확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좀 빠져준 것뿐이다라는 네. 이렇게 균열설을 일축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직접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서로 공격하고 죽이려 하지 말자며 이 집안 싸움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정근 의원님. 네네.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네. 7인회 이 와해설이 사실 있었어요. 균열설, 와해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7인회의 김영진 의원은 네. 이 지난번에 개항을 선거 출마를 반대하면서 떨어져 나갔죠. 거의 아, 뭐 탈명이다. 그렇죠. 이미 탈명이라고 지금 찍혀 있고 또 네. 이기민 의원은 지금 의원직이 박탈이 돼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 일단 제외하고 5사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사실 우리가 주목이 되는 건 정성호 의원일 거예요. 정성호 의원이 최근 들어서 발언을 당과 개인을 분리하라라는 발언에 이어서 이번엔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인회는 사실 그때 당시에 선거 직전에 결성이 되면서 워낙에 이 당에 자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에 어떤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그 7명이 그렇게 해보자라고 모인 건데 첫 번째 선거가 이미 끝났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미 달성이 됐다. 아, 두 번째, 네. 그 안에서 많이 분화가 되고 사람이 이미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때처럼 7인회라고 계속 부를 것인가? 그건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7인회의 이 구성 목적 자체가 이미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대로 갖고 가는지 여부는 사실 별개건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7인회 뭐 균열이다 아니다 지금 저희가 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도는 와중에 지금 친문 진영이 좀 결집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바로 다음 날에 이 친문 진영 싱크탱크라고 알려져 있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이사회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곳 소속 의원 한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네. 18일에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네. 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이 친문 적자 김경수 전 지사의 행보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 사저에서 새해 인사와 안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친문 적자라고 하죠. 근데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 과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쯤 할 것이냐 이 관심이 쏠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정치인인데 정치적인 역할을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정치인이다 보니까 하겠지만 다만 지금 당장은 할 상황이 아니지 않냐. 그렇죠? 어떻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겠습니까? 정치를 하셔야죠. 김 지사는 국회에서의 활동 경험 그리고 도지사로서의 활동 경험, 청와대에서의 경험 정말 많은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들, 현장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제대로 정치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영역에서 좀 집중적으로 그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윤건영 의원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영민 의원님. 네. 근데 이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죠. 근데 네. 물 속에서도 좀 돌 위에 살짝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지느러미를 막 움직이면서 막 엄청 네. 헤엄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좀 어려운 거는 이제 아가미를 누가 뺏어가면 아가미를. 네, 물속에서 이제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유하자면은 지금 상황이 피선거권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도 못하고 네. 다음 대선에도 못 나가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복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힘 있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해나가기는 좀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당 내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비명계 인사들일 텐데 네. 비명계의 구심점이 되려면 정치적 무게감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맞먹는 수준의 뭐 거의 이제 뭐 같은 비중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 피선거권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이번에 이제 5월 이후에 자신이 원래 임기를 마치는 그 실형을 다 마치고 나온 기간을 딱 채우고 나서도 네. 이재명 대표하고 본격적으로 각세하기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지는 네. 상당 기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행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돌 위에 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